SK하이닉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7월 15일 투자 핵심 포인트 잡아드릴 신인합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어제자에서 신규 매수자리라고 잡아드리고 들어가신 분들 하루 만에 13%까지 수익 반등 축하드립니다. 자, 제가 새벽 영상에서 영상 찍는 도중에 여러분들께 오늘 급등 소식을 미리 뜨자마자 잡아드렸어요. 자, 보시게 된다면은 10시간 전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오늘 새벽에 업로드 도와드린 거고요. 여러분들께 여기 SK하이닉스 ADR 바클레이스에서 비중 확대 의견 제시를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10% 이렇게 동부 시간으로 급등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잡아드렸어요. 뉴스가 뜨기 이전에 먼저 여기에서 그 HTS 안에서 뜨는 소식을 통해서 잡아드렸는데, 자, 우리 어떻게 됐습니까? 간밤 동안에 ADR이 27%나 폭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자에서 바로 이렇게 갭상승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시가부터 10%가 떠서 출발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자에서 확인이 된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자,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좀 중요한 부분이 요겁니다라고 찝어드렸었던 게 요 내용이거든요.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외국인이 어제자에서 현물 매도하고 선물에 콜옵션, 풋옵션 동시에 발 걸쳐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방향성이 정해지면은 한쪽 옵션 매도 쳐서 해칭을 한다고. 근데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양지수 모두 다 지금 현물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동시에 선물과 콜풋도 같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전히 얘는 현물까지도 포지션 전환이 들어왔는데 이를 청산하기보다는 이 물량들을 같이 또 발을 걸쳐두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자에서 현물이 붙자마자 시세가 조금 더 밀어주면서 13% 넘게 반등이 나왔는데, 그런데 어때요? 콜풋 둘 다 발 거쳐놓은 것처럼 윗꼬리를 달고 지금 음봉전환으로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갭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갭을 메우려는 의도가 나오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대응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어제자에서 이틀 연속에 엄청난 급락 변동성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서 현물과 선물 사이에 과도한 낙차가 발생이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물이 굉장히 저렴해지게 되다 보니까 제가 장전 영상에서도 이 공백에 매수세가 붙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던 거고, 거기에다가 새벽에 미국장 통해서 대기 매수 심리를 확인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증시 반등과 함께 폭발적으로 시세 반등이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추가적으로 유지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변동성 재료는 또 무엇이 있는지 요거를 같이 대응해가지고 전략 잡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아래에 있는 따봉 모양 좋아요 버튼 딱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댓글에도 우리 SK하이닉스 조금 더 탄력받아서 올라갈 수 있도록 힘이라고 한 글자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반등 근거에 대해 가지고는요, 여러분들 이 선물과 현물 사이에 갭도 있고요. 그리고 ADR 상장 이슈도 있기는 하겠지만 레버리지가 일단 ETF가 폭락을 통했잖아요. 그래서 우회 매집이 들어온 것도 연쇄적으로 발생을 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대 세력들이 굳이 떨어지는 현물 받아가면서 자기 계좌 손실을 만들 이유가 없다 보니까 기계적인 투매를 확인을 했다가 선물에서 먼저 포지션을 들어오고 아래 꼬리 잡아주고 오늘자에서 재료 있으니까 또 받쳐주고 이런 식으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가격을 올렸다가 내렸다 하면서 개인들의 레버리지와 신용 물량이 어떤 식으로 변수를 만들고 포지션 전환이 나와주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부분이다라는 거를 계속 체크하는 과정이 있을 수가 있다. 하지만 그만큼 또 뭐예요? 그걸 체크한다는 건 뭡니까? 저렴해진 가격에서는 매수를 하고자 하는 심리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물이 폭락하면서 선물 가격보다 낮아지는 거, 요거 아까 전에도 한 포인트로 잡아드렸었던 부분들. 그래서 역차익 거래 세팅은 끝내놨기 때문에 일단 올라온 거다. 그럼 뭐예요? 가격이 올라갈수록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역차익에 따라 들어오는 매수세는 힘이 약해지겠죠. 그리고 가격이 빠질수록 그 힘은 강해지겠죠.
요걸 우리가 하나를 쥐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제자가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서킷까지 걸리면서 하방에 있었던 이 물량들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숏 포지션은 청산을 했어야 됐고 청산하려면 선물을 다시 샀어야 됐고 그래서 장막판에 갈수록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아래 꼬리를 만들어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포지션 자체가 끝나게 됐고 그 이후로부터 오늘자에서 출발하는 움직임에 대해 가지고는 일단은 긍정적인 흐름들이 연결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네가 방향성을 무조건 푸대라 거냐 그것도 아니고 콜과 풋을 여전히 발을 거치고 있다. 그게 어제자에도 그렇고 오늘자 지금 장중 동안에도 요거를 동시에 하면서 어제와 또 다른 모습은 뭐다? 현물 매수까지 붙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서 이 갭을 메꾸고 하는 데는 매수세가 들어온 것이 맞다. 그러니까 매수하고자 하는 심리는 굉장히 강하다. 근데 이런 변수에 대해서 계속 눈치 보기 장은 끌고 가는 움직임이다. 근데 이걸 동시에 담았다가 결국 현물에서 수익이 나게 되잖아요. 그럼 풋옵션은 났던 거 어떻게 손실 났던 걸 처리하고도 수익 부분을 가져가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너무 걱정해가지고 계속 그럼 빠지겠지 이렇게 기다리실 때는 아니다. 저렴할 때는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다. 하지만 올라올 때마다 변동성이 출렁일 수가 있겠구나. 이거는 예측을 해주고 긴 호흡으로 가져가셔야지만이 수익을 크게 불릴 수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19일에 뭐 있습니까? 방미 일정이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삼성, SK, 한화 이렇게 끌고 간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미국과의 지금 우리나라와의 그 압력이라던가 압박들이 굉장히 가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친중 정권이다라고 하면서 비난도 하고 있고 그래서 통화 스와프도 안 해주고 환율도 잡기 힘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주고 지금 쿠팡까지도 이제 올라간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다 회복을 하기 위해서 뭘 해줘야 되냐. 투자를 늘려주게 된다거나 뭔가 이런 변수들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삼성, SK 하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왜? 이들이 트럼프가 바라는 게 뭐예요? 삼성, SK, 메모리 반도체 공장 미국에다 지어라 이거잖아요. 근데 한국도 지금 한국에다 지어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너무 부담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충격으로 하락 파동이 나온 거죠. 근데 여기서 어떤 협상을 만드느냐 이 결과가 중요해지게 된 때가 오게 될 거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금융위원장도 지금 이 레버리지 사태 때문에 운용사들 불러서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또 추가적인 대책회의라던가 이런 결과값들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하나하나 이게 해소가 되면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먼저 새만금 투자에 대해서 SK하이닉스랑 삼성이 또 갈렸던 이유가 뭐냐면 삼성은 조금 더 그럼 고려를 해보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검토 이후에 생각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투자를 확정 짓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반등 속에서도 SK하이닉스가 또 반등 시세가 커진 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투자가 나왔을 때 이미 ADR 상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나스닥 상장까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이닉스는 조금 더 수혜를 또 빠르게 받아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망치에 대해서는 우상향을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흔들 수 있는 변수가 있다라는 뜻은 뭐겠습니까? 결국에 이런 포인트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한옥가에서도 마이너스 10%더 저렴하게 사갈 수가 있고 또 누군가는 그 가격보다 20%더 비싸게 살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장중에 아주 찰나의 순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눌림목에 조금 더 저렴한 포인트에 같이 따라 들어갈 수 있는 타점 포착 즉시 문자로 알람 드리고 있으니까요. 인간 검색기 둔다라고 생각하고 남겨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 메모장에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나요? 위에도 더 크게 띄워드렸는데요. 010-8458-5563번입니다. 자, 이 전화번호로 SK하이닉스, 닉스라고 두 글자 쓰셔가지고 문자 한 통 남겨두시면은요. 전화번호 저장이 됐다가 요 움직임 포착, 장중의 변동성, 그 움직임들을 여러분들께 가장 시기적절하게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꼭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극비리의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미국에 출장길에 나섰는데요. 미국 현지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충격적입니다. 바로 테슬라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와 3태 동맹 회동을 긴밀하게 가졌는데요. 여기서 더 놀라운 거는
미국 삼성 공장 안에 일론 머스크 사무실까지 마련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시나요? 이 둘의 접점을 로봇으로 보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사실상 이 바로 스페이스X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칩셋이 만난 회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재료 정말 역대급인 만큼 여러분들 빠르게 초급등 티켓 잡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이 둘은 거대한 생존의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전 세계는 지금 총칼을 든 전쟁뿐만 아니라 이 AI 패권 전쟁 중이죠. 더 나아가서 미국 정부랑 프랑스 정부는 양자까지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자를 앞당겨온 이유가 뭐죠? 바로 이 AI의 엄청난 발전 속도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지금 여기에 선으로 그어져 있는 이거 한 칸 있죠. 이게 바로 1년간의 변화 추세인데 급격하게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걸 가동시킬 에너지, 데이터 센터가 부족 문제가 있는 건데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이걸 냉각도 시켜야 되고 부지도 마련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우주예요. 우주에다가 이 데이터 센터 보낼 준비를 구글과 스페이스X, 테슬라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었던 바로 이 전력 부족, 부지 부족, 통신 한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주는 24시간 태양광 에너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우주가 차가우니까 냉각도 쉽습니다. 우주는 부지 자체도 넓죠. 그리고 규제가 적다 보니까 환경 규제라던가 송전망 문제, 주민 반대 이런 규제를 피하니까 속도를 빠르게 높일 수가 있고요. 진공 상태인 우주라서 통신 속도도 빠릅니다. 빛은 진공에서 가장 빠르게 이동하니까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내용 잠시 보도록 할게요. So 5 years from now, a few hundred gigawatts per year of AI in space. 자, 이게 뭔 말이냐? 5년 후에는 지구 전체보다 더 많은 AI 연산이 매년 우주에서 운영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여기에서 보고서에서 띄운 것도 마찬가지로 연간 100기가와트 규모의 우주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 목표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체 연간 미국의 발전량의 20%에 해당하는 수준을 말하는 엄청난 규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허황된 소리 같고 너무 먼 미래 같겠지만 머스크는 이미 미 연방통신위원회에다가 이미 위성 100만 개를 쏘아 올리겠다라고 신청서를 냈어요. 그리고 IPO를 앞두고 우주 발사체, 위성 인터넷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걸 AI 하나로 묶는 초대형 플랫폼 전략을 공개도 했어요. 우주 공간에다가 태양광 발전소 짓고 거기에서 만든 무제한의 태양 전기로 데이터를 돌리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 표에서 보이시는 게 이 파란색 선이 여러분들 우주에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 데이터 센터 운용 비용이고요. 초록색 선이 지상이에요. 지금 2026년도 현재 기준으로는 우주 데이터 센터가 지상 대비해서 훨씬 더 높은 비용 구조를 가지지만 발사 비용 감소랑 컴퓨팅 밀도 향상이 지속될 경우에 2032년부터는 어때요? 비용 격차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2038년부터는 동등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자, 여러분들 오히려 우주에서 만드는 이 비용이 더 저렴한 수준까지 내려가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 시나리오에서는 우주 데이터 센터 수요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딱 2040년도 이후로부터는 수천 기가와트 규모의 우주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치인 거고요. 이게 판권을 완전히 뒤흔드는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스페이스X가 상장 흥행에 성공했죠. 시가총액이 무려 2조 1천억 원 달러. 시가총액 7순위로 냉큼 오르게 됐는데요. 블룸버그가 이번 IPO는 로켓 회사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이 우주와 AI, 인프라 이런 것들이 합쳐진 그런 결합이 된 미래 산업에다가 기대를 파는 것에 가깝다라고 했죠. 즉 투자자들은 스타링크와 AI, 우주 인프라, 화성 프로젝트가 창출할 미래 수익에다가 배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새로 업데이트가 된 게 삼성이 바로 이 테슬라와 같이 나란하게 합작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한 근거, 메타를 제치고 글로벌 상장사 12, 11위로 나란해지게 됐다는 거예요. 글로벌 시장의 평가 자체가 바뀌게 됐어요. 반도체에 대한 평가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시장은 미래 가치가 없으면은
실적만으로 이렇게 올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투자사들은 지금 삼성전자랑 테슬라를 통해서 동시에 이 미래에다가 배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움직임이 글로벌 IB 투자업계에서도 내부적으로 아름아름 소식이 돌고 있고요. 거대한 무엇인가를 합작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갑자기 삼성전자 이 뉴저지 본사를 테슬라가 있는 텍사스주로 옮긴 것도 마찬가지죠.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 사업을 점진적으로 접고 반도체랑 스페이스X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 스페이스X 본사가 있는 것도 여기로 집결을 시키고 있다라는 뜻이고, 삼성전자는 이 우주 AI 데이터 센터에 일조하는 스페이스X의 자체 단독 칩 설계 생산 파트너가 될 거예요. 사업의 중심축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 공장 안에 일론 머스크 사무실이 있다라는 게 무슨 소린가 하셨던 게 해소가 되죠.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띄우면요, 단기적으로는 우주 방산이 되겠지만 이게 결국 인프라로 엄청나게 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 대장인 하나그룹도 이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위성이 수천 수만 대가 필요하고 누적 칩 수요가 엄청납니다. 로켓도 칩셋이 없으면 못 날아가고요. 그래서 삼성과 테슬라는 바로 이 우주산업 AI 생태계를 글로벌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움직임이다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지금 임기 내에 우주 패권에 시동을 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지금 로드맵이 4년 뒤면은 달 기지 구축 기반이 완료가 되고 우주 원자로까지 개발을 한다고 해요. 이 시장 규모가 1조 8천억 달러까지 한화로 2,800조 시장까지 250%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 어마무시한 판의 최대 수혜를 받을 종목을 수일을 거쳐 밤잠을 설치면서 드디어 찾아내서 말씀드립니다. 이미 스페이스X와 협업 중에 있고요. 반도체, 로봇, AI 테마까지 핵심 산업 분야를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성장 테마를 끼고 있다는 거고, 당장 시장의 주목을 크게 끌고 있는 스페이스X 재료까지 얹어져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유일하고요.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에서 이 AI 로봇을 연구하던 인재들이 다 모여 있고 시제품 개발을 완료해 놓고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무리를 짓고 나서 재료를 터뜨리겠죠. 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려면은 이미 상승한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상승하기 직전의 종목을 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차트를 보면 어때요? 시세 터지기 전에 종목들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지금 이미 어때요? 정고점의 매물벽들을 뚫어내는 돌파를 한 자리가 확인이 됐어요. 근데 심지어 거래량도 이전 거래량 대비해서 최대치가 터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시세가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않으려고 주가를 한참 띄워내고 이미 몇백 % 날아간 뒤에야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세력들이 매집을 덜 끝낸 종목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문나지 않게 주가를 밀어 올린 다음에 우리가 알 때쯤이면 미리 고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부적으로 알고 있는 글로벌 사모펀드 세력들은 선매집에 들어와 있어요. 오래전부터 작업이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흐름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쿠팡 상장 때 동방이 900%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100만 원 넣어놔도 이게 1000만 원이 된 거거든요. 그때와 같은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 010-8458-5563번입니다. 자, 이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문자로 우주라고 두 글자만 쓰셔가지고 문자 한 통 넣어놔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주포가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시키고 있는 요 종목 동방급으로 10배 폭등 기대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이든 늦은 밤이든 주말이든 아무 시간대나 상관없고요. 010-8458-5563번 이 전화번호로 우주라고 딱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와 똑같이 여러분들이 뭐 수익이 나셨다고 제가 뭘 요구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은 이 종목 받아보시고 수익 내신 다음에 다시 이곳에 찾아와 주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영상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이 많은 이유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번에 주포가 본격적으로 이 주가 띄우기 시작하면 자, 그때는 이제 매수하고 싶어도 매수 못합니다. 시장에 주목받을 정도로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은 무섭게 올라서 끼어들어갈 틈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종목 공개를 우리 여러분들 매수 접근 가능할 때까지만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 보시는 바로 즉시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 SK 하이닉스 소식을 보게 된다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신속히 마련하라. 자,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요거 하나를 더 봐주셔야 되는데 요게 뭐냐. 하루에 24번 손바뀜이 나타난다. 초단타가 판치는 3전 릭스 레버리지. 그래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보완을 해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오늘자에서도 변동성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레버리지로 빠르게 그냥 단타로 그냥 2배든 뭐가 됐든 그 배수로 이걸 먹기 위해 가지고 이 증시가 굉장히 출렁출렁거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자에서도 이 반등에 대해 가지고 우상향으로 보기보다는 일단은 반등을 주고 있으니까 이 시세 차익을 빠르게 레버리지로 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움직임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포지션에 대해서 이 수급들도 안전하게 우리가 볼 수만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반대로 눌림목 재료도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에서 눌림목을 만들었었던 게 한투증권에서 SK하이닉스 2분기 영업이익에 대해 가지고 기대치보다 하회할 것으로 추정을 한다. 이거를 내놨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 자체 움직임들이 좋지 못할 때 뜨다 보니까 패닉셀이 엄청나게 던져졌거든요. 근데 이거 꼼꼼하게 잘 살펴보게 된다면은 진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도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진짜로 뭐 기술력이 없어져서 깎였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시장 평균보다 이게 상승률, ASP 상승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거를 가장 현실화해가지고 그 값어치를 평균을 내게 된 거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은 HBM 매출 비중이 워낙 압도적으로 높다 보니까 전체 디램 평균의 단가 상승률이 시장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제품 믹스에 착시가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게 단타 장사가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3년이든 5년이든 공급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LTA 위주로 체제 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다. 얘네들이 이걸 보수적으로 내놓은 거지 기초 체력 자체가 무너졌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빌미로 레버리지에서 충격이 크다 보니까 이게 지수 자체에도 영향이 굉장히 커져 버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경계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 SK 하이닉스니까 계속 올라갈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라고 하면서 어마무시한 비투를 하는 경우입니다. 비투는요, 결국에 세력들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리스크가 굉장히 공론화도 많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 때리기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급하게 밀렸었기 때문에 당연히 반등을 주는 시세 자체도 빠르게 올려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비투 불량이라던가 신용 레버리지 문제가 계속 생기면은 이걸 또 깨부수려는 변동성들을 계속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항상 주의하고 이 물량들이 털리고 있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같이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같이 보면서 대응하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왜? 특히나 이제 시총 상위주고요. 이게 시장의 지수에도 영향을 굉장히 미치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 지수 영향도 굉장히 거시적인 부분들을 포인트를 체크해줘야 되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종목 하나만 봐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주주님들이 대응하시기가 힘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영상 하나로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찍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조회수, 좋아요, 구독, 댓글수, 힘 요거를 통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계시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계신지 이걸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꼭꼭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시장에서 수급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반등을 주게 될 때 여기에서 시장은 언제나 새로운 재료들을 좋아한다. 새로운 재료들에서 반등이 크게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종목으로 대응까지 꼭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조금만 앞으로 당겨보시면 있으니까요. 꼭 참고를 하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